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제가 이전에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죠. 채무통합은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. 자, 여기 보면 이금융권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금융권,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. 이 뜻은 뭘까요? 이금융권 뜻. 당연히 1금융권보다는 평균 이자가 높죠. 1금융권 평균 이자가 요즘 보통 5에서 8% 그 사이라면, 평균 나가는 이자가 보면 그 사이라면 2금융권은 제 생각에는 10%대 중반 이렇게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채무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. 그런 분들 대부분 부채를 보면 1금융권 가지고 있고, 또 2금융권 말씀드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, 거기에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, 여기에 이제 대부업까지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비록 2금융권이긴 하지만 1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 모든 건 채무를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통합. 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? 아니,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, 이건. 가능만 하다면. 안 되면 어쩔 수 없고,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, 대부분 많이 이용해서 안 되고, 신용이 안 좋아서 이러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, 이렇게 이 자관 1금융권 그 이상으로 높은 이자를 여러 곳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통합을 해야 돼요. 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. 왜냐하면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고금리 이자를 쓰게 되니까 생활비가 부족이죠. 그러니까 또 대출 받아서 생활비 채워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월 납입 금액이 또 많아져. 그래서 또 대출 받고 이러다 늘어나는 거예요. 통합을 하게 되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죠. 납입 금액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내 생활하는데 부담이 조금은 덜하니까 추가적으로 대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적어지죠. 그나마. 두 번째로는 대출 건수를 줄여버리니까 신용이 올라가게 돼요. 신용이 상승하죠. 또 관리가 쉽죠.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돼 있으면 쉽죠. 자, 오늘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, 오늘도 그렇지만 가끔, 정말 가끔이에요. 자주는 이제 없어요.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건 채무자분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, 지금 이 영상 보실 수도 있겠는데,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출이 1금융권에가 있고, 그리고 신차할부로 캐피탈, 2금융권이죠. 캐피탈에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캐피탈인가 저축은행인가 여기에 갑자기 헷갈리네. 자관 2금융권에 하나 신용대출이 있다고 했어요.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다 통합을 해버리고 추가 자금을 좀 구하고 싶다.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2금융권 상한기간 긴 거, 최장 긴 거 10년이죠. 이걸로 해버리면 월 납입 금액도 줄어들고 대출도 한 건밖에 없으니까 관리도 쉽고, 그래서 하나로 좀 통합을 해보고 싶다. 이런 것이. 2금융권으로 통합을 하고 싶대. 2금융권으로. 자, 1금융권 평균 이자 모르겠어. 한 7% 잡죠. 신차할부. 자, 어디 걸 이용하는지 몰라도 저도 올해 초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와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차를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하나 구매하면서 할부를 이용을 했는데 금리가 2.9%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신차 할부는 이렇게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.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.
이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출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이 분명히 나쁘진 않아. 최소한 신찰부 5% 이하야. 이거 제가 많이 잡은 거예요. 5%. 진짜 많이 잡은 거. 5% 이하. 뭐 저축은행 신용 좋으신 분이니까 높아봐야 10%대 중반. 높아봐야 그건 15%잖아. 근데 이걸 이금융권으로 통합을 한다. 평균 못해도 15% 정도는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. 단순히 이걸 하나로 묶고 싶다는 이유로 15%짜리 쓰면 돼. 제가 처음에는 좀 장난을 그랬어요. 웃으면서. 아, 그래요? 그럼 이렇게 제가 해드릴까요? 해드릴까요? 해달래요. 그래가지고,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다.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.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자, 아니, 1년에 100만 원 이자 나갈 거, 바꿔버려 1년에 500만 원도 나갈 수 있다. 이자만. 이자가 2배, 3배를 띄어버리는데, 이게 말이 되냐고. 차라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만 그냥 이금융권에서 구하면 되지. 왜 1금융권하고 신찰부 이자 낮은 것까지 통합을 하려고 하시느냐. 그분 모르겠어요. 제 상담하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 상했을 거예요. 죄송하지만 저는 이쁘게 상담을 잘 못합니다. 이런 분들은. 솔직히 단단히 혼을 내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채무자를 혼을 낼 수는 없고,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래요? 그럼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자기 조금 몇 가지 물어보는데 중간에 어떤 뭐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 하나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럼 고객님 저하고는 상담 안 되겠네요. 다른 분하고 상담하십시오. 전화 끊어버렸어. 모르겠어요. 제가 처음부터 차분히 예쁘게 설명을 잘 했다면은 또 그분이 아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 몇 배가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. 근데도 하고 싶다.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, 내가 짐작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솔직히 그거 모르겠어요. 근데 자 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가 몇 배, 이자 지출이 몇 배나 높아져요. 몇 배나 높아져요. 몇 배나 진짜.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배나 높아져.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시작할 때 뭐라 했죠?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 왜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게 되는지.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고. 자, 이거 높은 거, 이거 받아가지고, 높은 이자 받아가 통화했다 쳐. 그래가지고, 상기한 10년째 긴 걸 해가지고 월 납입금 줄였다고 해요.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? 목돈이 필요해. 대출 어디서 받아? 이 고금리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고금리 받아야죠.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, 이제 고금리 대출로. 어떻게 얘기를 해요? 하여간 이런 분들이 근데 간혹 한 번씩 와요. 문의가. 아, 귀찮으니까 이런 거 다 귀찮게 그냥 뭐 이자 좀 높아지니까 하나로 묶어버리시오. 방법이 있겠어? 제가 만약에 채무자를 위한 상담이 아니라 제 이익을 위한 상담을 했다. 이런 분 문의 오면 정말 고맙습니다. 땡큐죠, 땡큐. 이런 분들은 신용도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대출 빵 터져불죠. 나 실적 한 방에 푹 올라가 버리고, 어? 아이씨, 이번 달에 월급 좀 더 받은 게 소고기 한 잔 먹을까? 그 생각 들지? 안 그러겠어요?
그분 오늘 저하고 상담하신 분 어디다 또 문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이 영상 혹시라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나중에 이거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잖아요. 하고 싶어도 못해. 이제 저기 수수료주는 통대한 그런 거나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.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. 이렇게 이용하시면. 자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를 어제 영상에도 제가 이 얘기했었죠. 대출 상담사가 속여서 저금리도 상환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얘기하면 그런 상담사하고 절대 상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 스스로가 고금리 받아서 저금리로 상환한다는 거, 이건 2번, 3번이 아니라 10번 이상도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본인이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, 하고 나서 납입하는 금액,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. 많이 나는 이유가 상환기간이 10년이에요. 10년. 10년 동안 내가 낼 이자 생각해봐요. 예를 들어서 이거 2개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쳐요. 1금융권하고 신차알바하고. 이것도 2천만 원 쳐요. 2천만 원에 대한 평균이자 5% 잡아볼까요? 250, 1년이면 100만 원이에요. 만기 일시로 가정했을 때. 근데 15%면 얼마예요? 2천만 원이면 200에다가 300이네? 3배네, 3배. 자,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길어봤자 5년이 상환기간이. 10년이에요, 10년. 원리금으로 계산해버리면 저 계산 안 되니까 쉽게 만기일시로 계산해봐요. 1년에 300이면 1년에는 얼마예요? 3천이요. 3천. 원금이 방금 2천이라고 했는데. 잘 생각하세요. 세상에 절대 고금리 받아가지고 저금리를 상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스스로 고금리의 수렁에 빠져드는 꼴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아무리 통합하고 싶어도 추가 자금 필요하면 추가 자금만 더 이용하세요. 아니면 이거 하나만 더 통합하면 되잖아. 추가 자금 얻기 위해서 통합하면서 추가 나오잖아요. 그렇게 채무통합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저금리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